네, 생방송 부동산 투데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윤현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윤현우 전문가님께서는 경기 북부 지역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고양시 지역 분석 자세하게 도와주신다고 하고요. 지금 바로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은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인구 13만의 소도시였던 고양시는 92년 일산 신도시 개발과 시승격을 기점으로 108만의 대도시로서 성장한 자족도시입니다. 향후 130만이라는 도시계획과 함께 6개의 철도 노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교통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할 도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적으로 보시게 되면 고양시 바로 위에가 경기도 파주입니다. 한강을 마주보고 있는 김포와 그리고 인천, 부천이 소재하고 있고요. 서울을 축으로 인한 접해 있는 지역인데요. 바로 위가 의정부 그리고 양주가 함께하는 경기 서북부권의 거점 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적인 현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개통되어 있고요. 작년 11월 기점으로 문산에서 서울간 고속도로가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에 대한 접근성적인 부분들도 또 좋아졌고요. 향후 들어가는 부분들이 서울 광명, 수원 축에 따른 서해안 고속도로 축과의 연결적인 부분들의 교통에 또한 거점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변북로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자유로와 또 만나게 되는데요. 자유로에 대한 교통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추후 거기에 따른 제2 자유로, 파주 연결되는 축까지 같이 또 개통이 되어 있고요. 현재 3호선에 대한 전철 개통과 경의선 개통되어 있습니다. 6개의 철도가 들어가는 교통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따라 대곡에서 들어가는 소사, 원시, 서해선 전철 라인하고 그리고 이 교외선이라는 이 경기도 순환선 구간 중의 일부간인데요.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 양주, 의정부에서 지추진하는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핫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GTX A 구간인데요. 삼성에서 들어가는 킨텍스 파주까지 연장을 했죠.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사업 계획과 그리고 고양선, 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대한 행정 구역을 보시게 되면요. 일산 신도시를 축으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일산 서구와 일산 동구 그리고 덕양구에 대한 3개 구로 나눠져 있는데요. 특히 덕양구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덕양 북구와 남구에 대한 구로 분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면 향후 4개에 대한 구축에 따라서 행정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2035년 도시계획에 대한 지금 설정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2대 생활권과 4대 중생활권의 거점으로 지금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권하고 덕양생활권 2개 2대 생활권 축에 따라서 일산 서부와 동부 그리고 덕양 북부와 남부 측에 따라 4개 거점으로 분류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일산 서구 같은 경우는 파주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접정 지역과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축이기도 하는데요. 일산 서구권에 들어가 있는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축을 통해서 파주의 LG 디스플레이 라인 산업벨트 축과 함께 개성에 대한 라인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산업축이다라고도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산 서구 쪽에 또 하나 이제 핫한 게 마이스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관광과 하나의 이제 영상 밸리라 그러죠. 개발 축에 대한 도시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에 대한 부분들은 방송, 영상, 문화, 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MBC 방송국을 비롯한 하나 이제 미디어 콘텐츠가 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도시의 거점에 대한 부분하고 문산에서 서울로 내려오는 고양시 구간에 대한 교통에 대한 접근적인 IC 축에 따라서 개발 압력받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에 대한 북부권 개발 축인데요. 친환경 주거에 대한 자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의 접해 있고요. 또 북한산과 국립공원 끼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자연적인 부분의 주거적인 기능에 대한 관심도가 또 많아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삼성지구를 비롯한 주변의 도시에 대한 확장되는 사업들이 또 추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덕양 남부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교통에 대한 또한 거점이 되는 게 대곡에서 들어가 있는 사업 계획이죠. 6개의 철도 노선에 5개의 환승하는 지역으로 지금 역세권 개발과 환승에 대한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개에 따라서 중생활권에 대한 개발 축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35년 도시계획에 대한 설정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2도심과 2부도심 그리고 8개에 대한 지역 중심으로 지금 또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생활권에 따라서에 대한 들어가는 도심권
그리고 덕양에 대한 들어가는 하정과 창릉 지구 3기 신도시죠. 일산 신도시 470만 평에 대한 도시가 들어오면서 성장을 또 했었는데요. 그래서 두 개의 도심축에 따른 개발 거점, 그리고 이 부도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삼송과 대곡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곡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 철도 6개 노선이 들어가는 5개의 만나는 환승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하나의 거점이 되는 지역으로서의 가치평가, 삼성은 서울과에 대한 접근적인 부분들이 좋으면서 했던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하나의 가치평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개 지역 중에서 이제 대하, 장항, 이 두 지역은 JDS 지구라 해서 통일경제특구로 이야기를 또 했던 곳입니다. 850만 평에 해당되는 이 서부권에 대한 개발축이기도 했는데요. 대하동, 장항동, 소포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하고에 대한 경계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위쪽이 이제 파주고요. 고양시 쪽에 따라서 대하 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도시사업과 함께 마이스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장항동 축에 따른 도시사업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당, 관산, 고양축, 교외선을 추구했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풍동 바로 위에가 이제 식사동입니다. 식사동과 풍동에 대한 축에 따라서 원당, 시청가에 대한 교통축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양시 철도 현황을 보시게 되면 6개 노선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이제 핫한 부분이 GTX죠. 그래서 이 서울 연신 내에서 들어가는 고양시 쪽이 킨텍스와 그리고 대곡역이었습니다. 2개의 노선이 들어갔었는데 작년 12월 29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창릉지구 들어가는 신도시 쪽에 따라서 하나의 역을 더 넣습니다. 그래서 3개에 대한 GTX 노선이 지금 잡혀 있고요. 대곡 소사 들어가는 부분들이 원시 서해선 축에 따라서 연결되는 건데 이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일산선까지 연장하는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호선에 대한 대안은 지금 운정신도시 쪽에 따라 연장하는 부분들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교외선에 대한 부분들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 지자체에서 재추진하는 부분들이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죠. 가장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이 고양선인데요. 이 고양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뭐냐? 원래는 이 고양시청에서 대곡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세절역으로 봤었는데요. 지금은 이 시청에서 바로 하정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노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6개 노선에 대한 개발축에 대한 부분들, 특히 역세권과 도시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고양시 덕양구 도시개발 사업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창릉 신도시입니다. 245만 평에 대한 3만 8천 세대가 들어가는 도시사업이죠. 바로 옆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원흥, 삼송, 그리고 지축지구와 은평 뉴타운이 또 잡혀 있고요. 이 향동과 덕은이 들어가 있고 바로 밑에가 이제 옆에가 화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잡혀 있는 GTX 노선 하나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고양시청에서 지금 들어가는 화살표시 방향대로 고양선에 대한 노선이 바뀌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덕양생활권에 대한 개발 조감도 창릉지구, 삼송, 지축, 그리고 원흥과 대구 역세권에 따라서 지금 덕양권에 대한 개발축들의 도시사업들이 많이 변화를 가지고 오는 지역이고요. 시간에 따라서 또 역세권 개발축에 따라서에 대한 도시적인 기능들도 가치가 더 평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산 서구권. 일산권에서도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핫플레이스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서구권에 따라서 이제 개발되는 부분들이 한 100만 평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또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26만 평에 대한 사업들 5월 달 또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또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따른 고양 청년 스마트타운과 영상밸리 그리고 한류워드 K컬처밸리 이런 이제 사업들에 대한 부분과 삼킨텍스에 대한 사업들이 또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서부권에 대한 개발축에 대한 부분들 보실 텐데요. 고양 마이스 복합단지에 대한 개발축에 따라서 지금 1, 2 킨텍스 들어가 있는데요. 3 축이 2개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고양 일산 이제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올 5월 달 보상과 함께 사업 계획들 진행되는 부분들 해서 이 전체적인 사업에 따라서 100만 평에 대한 개발축 잡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개발에 의한 도시적인 팽창이 지금 벚꽃 대하동 축에 따라서 도시 사업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만 평, 24만 평에 대한 도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거론이 되었던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고양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계획들에 대한 삼전시장 그리고 한류월드 문화 콘텐츠 사업들 그리고 이제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와 청년 스마트 그리고 방송 영상밸리에 대한 개발축들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의 시간에 따라서 또 많은 변화들이 오는데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23년, 24년을 기점으로 완료된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 네,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일산권과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하정과 이 창릉 두 도심축에 따라서 하나 개발축이 되는 이 거점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일산 1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 창릉 들어가 있습니다.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파주 운정 2기 신도시 잡혀 있고요. 김포 한강 신도시 2기입니다. 그 바로 밑에가 잡혀 있는 부분이 인천의 검단 신도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괴양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3기 신도시하고 바로 밑에 이제 부천의 대장지구 3기 신도시 이렇게 개발이 되는 부분에 서로 상생돼 집중되어 있는 도시다. 교통에 대한 외곽순환도로와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 개통과 6개의 철도망에 대한 거점으로서 앞으로 고양시가 가지고 가는 인구 130만의 거점 도시로 거듭나는 지역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동안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답답함이 많으셨거든요. 다른 서울 지역이나 뭐 다른 경기도 지역은 많이 오르는데 왜 우리 지역만 안 올라 이런 답답함 많이 가지고 계셨을 텐데 이제는 조금 기지개를 펼 시점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경기도 고양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00번에 488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잠시 후에 여러분들 고민 해결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부동산 투데이 02-2000번에 48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이어가는 시간이고요. 전화 주신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이 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보유하고 계신 토지인가요? 네, 예.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리 95-4, 95-5 토지인데요. 네. 이 토지를 좀 매도하고 싶은데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매도를 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타이밍 아니면 너무 좋은 토지라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을지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 토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증여 상속 받으신 건가요? 아, 저희가 매수한 거예요. 아, 그러신 거예요? 투자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 아, 그러시군요. 지금 토지 주변을 보게 되면 타운하우스들이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주변 쪽으로 개발되는 부분에 이제 또 초등학교가 접해 있기 때문에 도시로서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요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보시는 거잖아요. 네. 아, 매도에 대한 타이밍인 거죠? 네. 네, 파시는 어떤 이제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나는 토지를 팔고 싶은데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가장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타운하우스가 들어오고 도시가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천안 그 제5산업단지를 축으로 인한 하나 어떤 팽창되는 부분들하고 주변 여건들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지역을 보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가 이렇게 이제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그 서울 세종간고속도로 동천안 IC가 열립니다. 24년도 이제 중반 정도예요. 그래서 요 토지에 대한 매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타이밍을 잡으실 거면 가장 이제 4년 안에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마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뀔 지역이에요. 개통되고 개통되기 전 시점으로 통해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매도는 지금보다는 좀 갖고 계셨다가 분위기를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네, 어머님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보유하는 쪽으로. 그러면은 네. 그 횟수가 한 24년쯤 될까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횟수가요? 24년까지. 네, 24년 정도 보시면 가장 좋으세요. 근데 그 안에 아마 이 매도 타이밍은 나오실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러냐면 주변에 이제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들어오는 게 산업단지, 물류단지 이런 이제 부분들도 더 들어올 수 있는 입지 여건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분들은 24년을 기점으로 생각을 좀 편하게 갖고 계시고 그 안에 매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 아, 그 고속도로가 무슨 고속도로라고 말씀하셨나요?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인데요. 포천에서 지금 구리 가는 개통했고 구리에서 지금 세종 구간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안성부터 열린 다음에 세종시로 지금 들어오는 구간인데 들어가는 부분에서 동천안 IC라서 인터체인지가 생겨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도하시기 전에 이렇게 미리 진단을 받으시길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팔았으면 정말 아까웠을 것 같거든요. 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왜 꼭 내가 팔면 오르는 거야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매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중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02-2000번에 48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 고민 남겨주셨거든요. 다음 고민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네, 0879번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충남 서천군 서면 도준리 산 58번지 토지를 5년 전에 남편에게 증여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매매하는 게 더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토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은 제가 이제 그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유와 목적이 먼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토지에다가 주변이 지금 춘장 해수욕장입니다. 서천 구경 중에 5경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하나의 이제 관광지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펜션 숙박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별장을 만들겠다 이런 목적이 있다 그러면 가지고 가셔야 될 부분들은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거에 대한 매도 타이밍으로서에 대한 좀 기점으로 궁금합니다. 물론 이 지역에 대한 관광지로서에 대한 개발축들에 대한 호재들은 아직 좀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연결되는 도로 공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가치에 대한 충분히 땅값에 대한 영향은 와 있다라고 보고 매도에 대한 타이밍은 잡으셔도 돼요. 근데 단 언제 잡느냐? 지금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코로나가 좀 지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땅에 대한 가치 평가가 좀 될 때, 그게 이제 빠르면 내년, 내후년 정도 시점에서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민하고 계셨던 매도 타이밍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토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윤현호 전문가가 매주 전국 지역 분석을 자세하게 잘 해주시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궁금증을 참 이 시간 많이 남겨주시는 것 같은데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전략에 도움받아 보실 수 있는 시간이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세미나 궁금하신 점 아니면 좀 되면 직접 만나보고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번에 4889번으로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같은 번호로 계속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서산에 네. 이미 앞에 땅을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토지 정확한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충남 서산시 대산읍 은산미끼 1403. 03번 매도하면 괜찮을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땅은 뭐 가지고 계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5년 됐어요. 5년 되셨어요? 개인적으로 사신 건가요? 아니면 받으신 거세요? 샀어요. 투자해 놓으신 거세요? 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땅 좋은데 이거 파실 계획 갖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해볼까 싶어서요. 작자가 나타나면은. 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알고 계시면 다행인데 모르시게 되면 아마 오늘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서산권 내에서 이제 이 대산 읍내가 많이 지금 이제 몇 년 사이 많이 분위기가 바뀐 것도 맞고요. 지금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가 개통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노선이 잡혀 있습니다. 이 노선이 잡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이야기 드리냐면 당진 대산간 구간에서 실은 정미하고 대오지면 인터체인지 그다음에 대산 교차로를 축으로 해서 인터체인지를 잡았는데 이 지역에 하나가 더 추가로 됐어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땅 인근에 인터체인지가 들어가요. 대산 IC가. 그럼 IC가 왜 중요하느냐? 고속도로는 차가 들어오는 나들목 입지 따라서 개발 압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내 땅 앞에 인터체인지가 생긴다 그러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이 소산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산업권하고 또 물류에 대한 기점들도 충분히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파신다 그러면 거래는 될 겁니다. 네. 근데 아까우실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시면. 네. 얼마나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반전인 게 뭐냐면 시간이 짧지는 않아요. 사업 자체에 대한 계획은 26년으로 잡고 있지만 시간은 좀 더 딜레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네, 매도 타임 잡고 나오셔도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힘들지 않다 그러면 갖고 계시면 입지적으로 좋은 자리세요. 왜냐면 이렇게 지금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인터체인지가 요 라인에서 움직일 거예요. 들어오게 되면. 네, 그렇군요. 워낙에 좋은 토지니까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세요. 다음 사연 몇 화면을 년 통해서 정도 네, 어머님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면 세미나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고민 볼게요. 네, 6060번님이 남겨주셨어요.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136-2번지 부모님께서 소유 중인 농지입니다. 임대 중인데요.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전문가님? 네, 포천하면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 이제 구리 포천간 세종에서 지금 연결되는 축이긴 하는데요. 요거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많아지는 부분들이 이제 서울과의 또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한 가치는 시간이 좀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과거 2006년도에 포천시에서 복합 신도시에 대한 개발 사업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접근성, 도로와 철도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안 됐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 포천에서 세종간 축에 따른 구리 교통과 제2 외곽순환도로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호재가 되는 게 옥정에서 들어오는 7호선 연장이 포천 라인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도시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 바로 이제 가산면 쪽으로 가면 좋은데 바로 위에 군내면 쪽으로 이제 한 150만 평 계획들을 지금 LH하고 시에서 진행 계획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뻗어가게 되면 바로 이 도심축에서 가산면 쪽으로 합쳐서 한 1,000만 평 계획축을 가지고 가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천시 토지 전망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인 궁금증은 02-2000번에 4889번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